자, 4페이지 한번 봅시다. 1. 첫 번째 판례.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의 신의칙 위반. 노트가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선임하사가 사병을 폭행해가지고 사망한 사건이고요. 예. 이게 아마 중대장이 은폐를 했습니다. 중대장이 은폐를 하고 이후에 국가가 배상하고 하사에게 구상을 했던 사안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 권리나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이 이행한 때는 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데 대한 원인 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게 은폐했죠, 그렇죠? 예, 은폐했는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배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배상을 했으니까 어때요? 이제 구상을 한 거예요. 예. 구상을 했는데 하사가 적극적으로 은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부적 구상에 있어서는 허용을 해주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총결의 무효의 주장과 신의 측입니다. 이거는 맨날 이제 신의 측에서 나오는 건데.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서로 강행법규에 위반한다는 걸 더러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합의를 했던 겁니다. 예. 주로 문제됐던 게 노조와 관련한 노사 합의인데 근로거준법 등 강행법규 등을 위반한 합의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노조 측이 유리한 것도 있고 뭐 사측이 유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사마다 좀 다른데 일단 강행법규를 위반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에 기한 청구를 하니까 피고에서가 어떤 항변을 하느냐? 강행법규 위반했다. 이 합의가. 그래서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너 강행법규 위반한 거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강행법규 위반을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라는 취지예요. 예. 보통 요렇게 됩니다. 자, 주총결의 판례 한번 볼게요. 요거는 밑에서 셋째 줄.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총 결의의 특별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요거는 항변이겠죠. 자, 봅시다. 강행법규 위반은 뭐가 있었다? 양도가 있었겠네. 그치? 예. 양도가 있었고 이 양도 계약에 따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행 청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 어떤 항변을 하나? 강행법규 위반이다. 특별 결의가 없어서 이건 강행법규 위반의 재항변. 이 강행법규 위반에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는 재항변이 되는데 지금 판례 취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강행법규 우선하고 있죠. 그렇죠? 예, 강행법규 우선합니다. 원고 청구 기각입니다. 밑에 노트 좀 하실까요? 신의 측 항변을 인정한 예외적인 판례도 있습니다. 예. 신의 측 항변을 인정한 예외적인 판례도 있다. 그게 2015, 16 뭐 요때 좀 나왔던 건데요. 예, 그 이후에 뭐 별로 출제가 안 되더라고. 그다음 세 번째 판례. 자, 요거 노트 좀 하실까요? 예, 당해사는 해지 인정했습니다. 견본주택의 신축이 불가능하여
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임대차를 해지한 사안입니다. 토지 임대해가지고 모델하우스 지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모델하우스 허가가 안 난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 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요거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는 법원이 웬만하면 인정 안 해줘요. 예, 인정 안 해주는데 당해사안은 인정해 줬습니다. 맨 밑에 판례는 팔모 기출 판례더라고 보니까 요건 출제가 유력합니다. 어떻게 좀 하실까요? 5입금의 경우 5입금의 경우 수취은행은 원칙적 상계가 가능하다. OX에서 내가 뭐 맨날 농담처럼 얘기하잖아. 김정철한테 송금을 하려고 했는데 김정칠이라고 김정칠한테 송금했을 경우 다행히 계좌번호나 이런 게 너무 유사해가지고 그냥 오입금 또는 뭐 해킹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요렇게 오송금을 하면 송금과 동시에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해서 뭘 가지나 예금 채권을 바로 취득하죠. 그런데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해서 반대 채권이 있으면 어때요? 원칙적 상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칙 상계가 가능해. 원칙적. 기본적으로 상계는 가능. 단 봅시다. 송금 의뢰인이 차고 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또는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 의뢰인이 차고 송금에 수취인의 계좌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형광펜 수취은행의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 오입금된 사실을 이미 어떻게 돼? 수취인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수취인이 돌려줄게요. 돌려줄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어떻게 했다? 은행이 상계권 행사를 한 겁니다. 대출 채권 갖고 있다 해가지고 야 이거 채무자 마이너스 통장에 돈 들어왔네 해가지고 어떻나? 상계 때린 거예요. 자 셋째 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의 자동 채권을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되거든 상대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인 상태로 수취인의 예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자동 채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거나 그 다음 형광펜 예금 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요게 형광펜 요게 옆에다 노트 요 때는 상계 가능합니다. 이때는 상계가 가능해요. 예금 채권이 여기 뭐야? 요 예금 채권에 어떻게 됐다? 제3자의 압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압류가 있으니까 이 송금 의뢰인이 돈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송금 의뢰인이 돈을 못 찾아가는 겁니다. 못 찾아가기 때문에 이때는 상계 적상에 있다면 상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판례는 쟁점이 사례로도 나올 수도 있고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자